인터뷰는 최순실표 예산에 관한 겁니다. 지금 특검도 최순실표 예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이라는 책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라살림연구소가 어떤 곳이죠? 한마디로 정부 예산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연구소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순실 사태가 터지자마자 그럼 예산을 어떻게 했지 하고 바로 조사에 착수하신 겁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예. 저희는 매년 정부 예산을 전부 DB화 시켜놓고 있어요. 애초부터. 예. 정부 예산서가 한 10만 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예.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변태라고 하는데 그 예산서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데 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패턴이 읽히는 거예요. 아하. 예, 그 VIP란 말이 갑자기 급증하고, 아하. 융복합, 창조경제 이런 게 이제 급증하는데. 그러면 최순실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 이미 이 분석을 시작하신 겁니까? 예, 저희는 이제 뭐 한 5월 달부터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뭘까? 그래서 분류를 하고 있던 차에, 예. 최순실 그 보도가 나온 거죠. 아하.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퍼즐이 이제 완성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에 이미 이상징후를 그 표만 보고 예산 10만 페이지에 달한 예산 관련 문서만 보고 이상한데라고 이상징후를 감지하셨고 그래서 그걸 분석에 들어갔고 그리고 나중에 최순실 이름이 나와서 둘이 합쳐져서 그랬구나 하고 결과적인 그 내용을 발행한 게 이제 최순실과 예산 도둑이라는 책이군요. 촛불시위가 10월 29일 날 처음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10월 24일 날 최순실 예산이 한 860억 정도 있다라고 먼저 발표를 했었습니다. 어허. 자, 그러면 이 분야에 관한 한 6개월 이상 앞서가는 전문가들이신데 아까 이제 패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패턴이 발견됐나요? 아까 이제 VIP라는 게 첫 번째 그 패턴이고요. 예. 이게 이제 예산은 주로 키워드가 중요한데 예. 그 VIP란 말이 뭐냐면 그 대통령을 이제 말하는 행정부의 그렇죠. 은어거든요. 예. 네. 근데 이거를 약간 뻔뻔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이걸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에다가 그걸 올려놓은 거예요. 예. 그걸 저희가 다 세워봤죠. 546개의 그 VIP가 등장을 합니다. 546개에 해당하는 예산 항목에 VIP라고 특별히 따로 기재가 되어 있다. 네. 박스 쳐가지고 중요 그걸 해놓은 거죠. 대통령이 이 사안은 특별히 관심이 있으니까 반드시 예산을 책정하는 표시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걸 재정부는 못 건드리고요. 예. 더군다나 그걸 늘려주기까지 합니다. 오케이. 아하.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퍼즐이 완성된 게 뭐냐면 최순실 씨가 이제 연설문 같은 걸 고쳐주면 대통령이 그걸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이 그 말을 하면 그 공무원들이 그거를 박스 쳐가지고 이건 VIP의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재정부가 그거를 원래는 다 한 10% 정도씩 깎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깎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늘려주고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되죠. 그럼 집행이 되면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일부는 밝혀졌고 일부는 지금 수사 대상인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VIP라는 단어가 이상하고 그런 단어가 너무 이례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500회 이상. 그래서 패턴을 발견해서 이상하다 하고 있었는데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등장하자 이제 매치가 된 거군요. 최순실을 통해 대통령 연설문이 만들어졌고 대통령이 수석회의에서 말을 하면 그것이 이제 정책이 되는 것이고 정책이면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이 내려가게 되고 이 예산은 집행부서에서 VIP가 건들지 못하게 VIP가 언급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돼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쭉 최순실이 말을 하면 국가의 예산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구조군요, 이게. 네. 그러니까 최순실이 그 연설문 고쳐준 건 취미활동이라고 뭐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네. 누가 그런 걸 취미활동을 하겠습니까? 이게 돈이 되는 경제활동이었던 거죠. 이 본질 대단한 통찰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셨죠? 스스로를 변태라고요? 그러니까 국정농단이란 건 주사 맞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이제 예산과 조직을 건드리는 것 이게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연설문 고쳐주는 거를 자기 과시 정도로 이제 이해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연설을 고치면 결국 돈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온다 이거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들 추적을 한 거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1조 4천억 찾아낸 거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찾아내신 546 VIP의 총 합이 1조 얼마라고요? 1조 4천억입니다. 아, 대단한 액수네요. 작년과 올해와 내년인데 예. 아마 이제 특히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들이 올해 17년이군요. 올해까지군요. 근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예. 이제 이들이 집행하는 곳까지 아마 그들한테 갔을 거라고 추정되는 사업들이 이제 바로 546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사례만 들어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최순실의 연설문을 통해서 대통령이 수석회에서 얘기를 하고 그것이 정책이 되고 그것이 예산이 된 다음에 그 예산이 집행되어서 그것이 최순실이 그 예산의 혜택을 입었을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 사례 하나만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은 강릉 빙상장 이 사건이 있어요. 네. 빙상장을 원래 철거하기로 했는데 철거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네. 그리고 사업 빙상장의 운영권을 장시호 씨한테 주고, 네. 그리고 거기다가 프로 스포츠, 프로 빙상 구단을 만들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자신들의 셀프 예산 편성이죠. 아. 그리고 이제 명쾌합니다, 아주. 예. 더 큰 건 뭐였냐면 네. 지금 전국 220개 지방자치단체에 예. 스포츠 클럽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220개 지방자치단체 스포츠 클럽을 만들고 있는데 그 자체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 네, 체육관을 만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클럽의 운영권을 예. 이제 이 K스포츠 재단이 가지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또 거기다가 아주 수익금은 전부 자기들이 갖게 되는 걸로 만들어 놓은 데다가 아주 꼼꼼하게 테드 테로스인가요? 뭐 있잖아요, 카페. 예. 자기 비선들이 만났다는 카페를 그곳에 모두 설치를 해서 대표적인 브랜드로 만들겠다. 뭐 이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놀랍네요. 구체적 사례. 이분이 그냥 아줌마가 아니에요. 정말 제가 볼 때 치밀한 어떤 기획이 있었던 거고요. 문제는 이거를 그냥 도와준 관료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었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정리해 볼게요. 뭐 빙상장 정도도 재밌는 그 사례인데, 열받지만 재밌는 사례인데, 여기 빙상장 없어져야 되는데 그거 거꾸로 짓고 거기다가 아예 빙상 구단도 만들려고 했구나. 예.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규모 있고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것은 이제 220 지자체에다가 스포츠 클럽을 만든다. 예. 정부 예산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220개 지자체를 바로 K스포츠 재단이 관리를 한다. K스포츠 재단은 뭐 당연히 지금 밝혀진 대로 최순실 씨가 실소유하는 곳인데 실제 컨트롤하는 곳인데 그런데 K스포츠 재단에서 돈을 빼먹는 것은 또 WK란 말이죠. 네. 예. 그리고 그 WK 돈은 독일로 넘어가는 창구고요. 이거를 요거를 발견하셨군요. 예, 이거 말고도 뭐 예를 들면 국도 6호선을 이제 확장하는데 국도 6호선이요? 예, 그 6호선의 그 땅 주변에 이제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의 땅이 있다라는 게 약간 보도가 됐었잖아요. 네네. 실제로 좀 그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아마 더 자세한 거는 이제 특검이나 이런 데서 아마 조사를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이 책을 특검이 읽어봐야 되겠네요. 특검에서 한번 저희를 만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산이 중요하니까 한번 알아보시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특검이 왔습니까? 저희가 이제 한번 잠깐 이 책을 사시겠다고 해가지고. 책을 사시겠다고 특검에서? 네네. 그래서 이제 책을 읽어보고 이거 쓴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봐야 되겠네 해서 특검팀이 왔어요? 예. 아니 이게 쑥스럽게 말씀하세요. 이거 자랑하실 타이밍인데. 그러니까 저희 참고로 이제 자문을 한 거고요. 그 수사는 아마 특검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 이상은. 이야, 이거 특검 참고서를 미리 내신 거네.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아마 저희는 특검 수사가 끝나면 저희가 몰랐던 부분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국방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더 이 책을 버전업 해가지고 1조 4천억이 아니라 더 이제 꼼꼼한 이 최순실 예산을 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패턴을 발견하고 이 돈이 어디로 갔나까지만 이제 그 조사를 하신 거고, 그러면 그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정부 조직 내 누가 움직였고 누가 지시했고 하는 건 특검이 밝혀내야 되겠죠. 네, 특검이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야,
대단한,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서 감탄하셨겠어요, 그죠? 이 예산을 사람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문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하나 팩트만 보잖아요. 근데 저희는 구조와 이제 흐름 시스템을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가 좀 쉽게 됐겠죠. 예. 하하. 자, 그러면요. 제 생각에는 소장님을 한번 모시고 꼼꼼하게 책에 있는 사례들을 우리가 한번 스터디를 하긴 해야 되겠어요. 네. 제가 이 책을, 원래 책을 오래 안 읽기 때문에 제가 읽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모셔야 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왜냐하면 이 사례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저희가 지금 요 200건에 한 1조 4천억인데, 예. 그 정부, 또 야당이 이번에 깎는다고 했는데 못 깎았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압박도 있고 잘 모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300억 원 깎았습니다. 근데 당장 올해 예산에 6,500억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빼면은 5,200억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도 앞으로 또 깎아야 되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최순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산을 농단할 정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2의 최순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또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예산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소장님, 저희 방송에 당분간 고정해야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스포츠 토토도 이용됐다고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뭡니까 이 내용이? 국민분들이 토토를 잘 안 하시죠. 도박을 안 하시다 보니까. 저는 토토를 안 하는데. 예. 토토가 로또를 지금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복권의 대명사는 로또잖아요. 예. 근데 토토는 이 경기를 보고 맞추는 건데. 그렇죠. 이게 이 김종 체육부 차관이 오고 난 다음에 최순실의 주도하에 예. 급증해가지고 지금 한 거의 3배 정도 급증해가지고 로또만큼 규모가 됐고요. 아마 지금의 추세로 보면 올해 지나가면 압도할 것 같고요. 근데 왜 스포츠 토토를 그렇게까지 키웠을까요? 그러니까요. 뭔가 먹을 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 그 예산으로 약속을 한 게 복제산하고 문화예산이에요. 예. 근데 문화예산을 2%까지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늘렸어요. 복지는 못 늘렸는데. 예. 400조에서 한 7조 2천억이니까 거의 2% 되지 않습니까? 예. 거의 3조 정도 늘렸는데요. 예. 근데 어떻게 늘 거냐? 돈이 없잖아요. 예. 세금을 안 거두니까. 예. 그래서 생각해낸 게 저희 추측으로는 복권을 이제 늘리자. 이 스포츠 토토 복권이 체육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3,000개나 이 판매소를 증설을 하고 그 전에 아주 깨알같이 이들이 저희 복권 도박 중독자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연구를 한 용역 보고서들이더라고요. 그래요? 도박 중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패턴 연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토토박을 늘렸다. 불법 도박 단속을 강화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중독자들이 그걸 못하니까 치료를 못하니까 합법으로 넘어오기도 하고요. 근데 3조 5천억이나 이 토토 복권을 이제 발행을 했는데 이분들 중독자들 치유에 쓰는 돈은 15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정말 도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특히 이 체육 쪽이 그런 게 많이 있었다. 그거를 불과 2013년부터 3배 정도 증가하거든요. 불과 3년 만에. 소장님. 오늘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 한 번의 전화 인터뷰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니까. 소장님이 지금 특검 모르는 거 많이 아시는구만요. 자, 앞으로 틀림없이 다시 모시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책 제목이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입니다. 그리고 연구소 이름이 나라살림 연구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창수 소장이었습니다.